검찰 고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국정원 본연의 일인 안보에 집중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과연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정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지켜왔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된다면 국민 불안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책적 접근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국가정보원의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정보위 간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한 것도 정치 공세가 아닌 국회법 절차를 거쳐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요구 자료는 폭거, 국가기밀 유출 범죄 행위 운운하면서 정치 공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뭐가 잘못된 행위입니까? 또 자료 요구 중에 국가기밀 사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히면 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범죄 행위 운운하는 것은 진실 밝히기를 꺼려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정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보위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특히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요구한 3개 자료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는 것도 밝혀둡니다. 둘째,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이며 SKT 회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이것이 내국인 또는 민간인 대상으로 한 국내 사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인 SKT는 국가기관의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께서 저 다음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국정원의 신고 의무 위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스파이웨어 설치 유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 판매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른 증거 없이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번 상황에서 국정원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 직원에 대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조사의 내용이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더 강도가 센 보안 조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검찰 고발은 크게 첫째, SKT 가입자 정보, 둘째, 국정원의 위법 행위, 셋째,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고 오후 2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3트랙으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계속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할 것이며, 원내에서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작업을 병행하며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고발장의 내용 그리고 피고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장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1차 고발장이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내에서 조사해서 확인되는 사항,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추가적으로 2차, 3차 고발에 계속 나설 예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외부의 다른 그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에서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고발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고발인, 고발의 대상은 원세훈, 이병호 전 현직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이 스파이웨어를 구입, 판매, 유포하는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핵심적인 것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나나테크가 이 스파이웨어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0조 위반 행위입니다. 우리 법이 정하는 것은 모든 감청 장비 설비에 대해서는 미래부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가 받지 않은 상태로 수입, 판매, 유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이 이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고 유포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망법 4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국정원이 해킹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42조의 이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전달 유포해서 취득한 정보를 국정원 내부에서 대테러 대공과 관련되는 자료 관련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내부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보 수집 이후에 국정원에서 어떤 식의 증거인멸과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 227조의 2에 위반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 추가적인 그 확인 사항들이 나타나면 2차, 3차 고발장을 추가로 계속 제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